채널링에 대하여 하늘이 열리이다. 채널링에 대하여 하늘이 열리이다. 곽노순. 인간은 말을 하게 되어 있고 또한 남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 그럼으로써 인간 사회는 날로 밝아져 간다. 예부터 의사소통에는 주로 두 가지 방식이 서여 왔다. 첫 번째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입과 귀를 서는 방식이요. 두 번째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에게 인편으로 서신을 보내 손과 눈을 매개로 소리 없이 소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런 보편적 현상에 반해 특이한 형태도 있다. 각각 다른 절에서 심부름하는 두 아이가 있었는데 하루는 길에서 만나 서로 자기 주지 스님의 자랑을 늘어놓는다. 우리 스님 A는 강 이쪽에서 서서 종이 위에 붓으로 글씨를 써면 강 건너의 제자가 들고 있는 종이 위에 글씨가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자 상대는 빙그레 웃으며 응대한다. 우리 스님 B의 도력은 졸릴 때 잘 수 있고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다는 것뿐이다. 오늘날 우리는 B의 자연주의를 이상으로 하는 영상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팩스를 사용해 A의 기술주의도 누리는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다. 러시아의 도인 구르제프는 좁은 공간에 세 사람의 제자를 넣어두고 서로 말없이 있어 보라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자그만치 그렇게 3개월이 지난 후 구르제프는 손짓으로 그들을 밖으로 불러내서는 작은 언덕 너머로 데려가 속으로 이제는 말을 해도 돼 하자 세 사람 모두 동시에 정말입니까? 라고 소리쳤다. 짐승이나 나무처럼 또는 산이나 바위처럼 인간의 언어 사용을 멈추는 데 성공하면 뇌파가 직접 전달될 수 있다는 사례이다. 오늘날 C 컴퓨터에서 저장된 파일을 이메일로 D 컴퓨터에 전송하는 것은 바로 뇌 대 뇌, 브레인 투 브레인 통신이 아닌가. 우리는 구르제프의 실험이 보여준 텔레파시를 한 옵션으로 진임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이메일을 사용하는 문명으로 진입한 것이다. 추측컨대 구르제프의 제자들 가운데 러시아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서성의 말뜻을 자국어로 알아듣고 정말입니까? 라고 소리쳤을 것이다. 이는 D 컴퓨터에 번역기가 장착되고 스피커폰에서 C 컴퓨터의 외국어 파일 내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흘러나오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르제프는 그의 성별을 진동하여 선형적인 음파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함축적인 뜻을 나타내는 마음의 파동, 의식의 파동을 일으킨 것이니 발신자가 반드시 3차원 물질적 존재여야 한다는 조건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경우를 채널링이라 한다. 다시 말해 채널링은 스피커폰과 번역기가 장착된 컴퓨터가 다른 차원의 컴퓨터로부터 이메일을 받는 통화 형식이요 차원 간 텔레파시이다.
IDT, 차원간 텔레파시 IDT이다. 인류는 어떤 경로로 IDT 개념에 이른 것일까? 차원간 텔레파시 IDT, 인류는 어떤 경로로 IDT 개념에 이른 것일까?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전기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는 1876년 벨의 전화기 발명과 1913년 알렉산더슨의 라디오 발명을 필두로 인류가 점차 공간과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통화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에 눈떴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1854년 리만 기하학의 등장으로 물질적 3차원 너머로도 여러 고차원이 있을 수 있다는 수학적 표현이 마련됨으로써 인류가 감각 너머의 실제에도 지적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세 번째는 1900년 플랑크의 양자물리학이 지평을 열면서 소립자의 세계로부터 물질은 궁극에 있어서 파동으로 인식된다는 것, 두 물체가 그 사이의 공간을 매개로 하지 않고도 동시에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 진공으로 파악된 영역으로부터도 찰나적으로 에너지의 유입이 있다는 것, 우주에는 병행으로 진행하는 여러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등의 시야가 열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 번째는 1900년 플랑크의 양자물리학이 지평을 열면서 소립자의 세계로 물질을 궁극에 있어서 파동으로 인식된다는 것. 첫 번째 소립자의 세계로부터 물질은 궁극에 있어서 파동으로 인식된다는 것. 두 번째, 두 물체가 그 사이의 공간을 매개로 하지 않고도 동시에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진공으로 파악된 영역으로부터도 찰나적으로 에너지 유입이 있다는 것. 네 번째, 우주에는 병행으로 진행하는 여러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등의 시야가 열린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1948년 가보의 홀로그래프 발명으로 부분 속의 전체에 관한 정보가 이미 잠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 동턴 것이다. 이런 네 가지 패러다임은 수백 년간 유물론의 상자에 갇혀있던 인류의 의식을 탄력성 있게 만들었으며 결정적으로는 1947년 이래 지구 도처의 상공에 나타난 지구형이 아닌 또는 물질이 아닌 형체, 정체불명의 비행물체가, 즉 UFO가 IDT 개념을 촉발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IDT, 차원간 텔레파시 개념을 촉발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IDT 개념을 촉발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일련의 사태가 천문에 따라 상상력과 영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과 미묘한 교감을 관장하는 해왕성이 1846년에 발견된 이후 일어났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공전주기가 1648년인 해왕성이 인류에게 발견된 1주년은 서기
2011년이 되는데, 이 시기는 바로 신비롭게 좌치를 감춘 마야인의 달력에 의해 인류의 역사시대가 끝난다는 2012년과 교차하는 것이다. 이 또한 우연의 일치일까?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채널링 현상이 지구의 졸업기에 어울리는 정보 형식이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아무리 IDT의 메커니즘과 출현 가능성의 배경이 선명하더라도 정작 발신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IDT 차원 간 텔레파시, 그러나 아무리 IDT 차원 간 텔레파시 메커니즘과 출현 가능성의 배경이 선명하더라도 정작 발신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청시간 뒤의 벙어리 텔레비전 화면처럼 아무런 시그널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서구 사회가 환각제 복용을 통해 의식 확장의 실험을 벌이던 1960년대의 인물인 제인 로버츠는 1963년 어느 가을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후 그날 9번째 잔인지 10번째 잔의 커피를 마시고 담배 몇 대를 피우며 마음을 가라앉힌 뒤 평소처럼 시를 짓는 작업에 손을 대려는 순간 호련히 그녀의 두개골이 전파 수신소인 양 혁명적인 생각들이 엄청난 힘으로 몰아쳐 오는 것을 경험한다. 이 사건이 효시가 되어 그 후 명상 상태에 들어간 적잖은 순박한 지구촌 시민들은 정체불명의 발신원에 접속되어 인류에 대한 충격적인 메시지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채널링하는 매개자가 여자더라도 남자의 목소리가 나오는 수가 있고, 말하는 속도가 보통 인간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참관한 이들의 카운슬링에서는 울음이 터지기도 하고,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며 인류가 빈칸으로 남겨둔 지식의 지도를 메워주기도 하고, 수천 년간 무거움에 쌓여있던 종교의 진리를 유머와 가벼움과 간결함으로 던지기도 하며, 즐거움으로 하루를 살아갈 것과 피차를 서로를 용서하며 마음에 품은 의지로 미래를 창조할 수 있음을 가르친다. 지구가 특수 실험 무대였다는 사실과 앞으로 닥칠 지구의 차원 전파와 은하계 사회로의 진입 시간표를 밝히며 가슴을 열고 근원으로 돌아갈 차비를 서두르라는 요지들이다. 그리고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것 또한 이들의 특징이다. 물론 메시지의 진정성은 제3의 권위자가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수 가결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라
다수가결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라 진리는 언제나 각자의 혼이 스스로 식별하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어느 경우는 발신원이 환각성 약초나 일반 식물이기도 하고 여러 식물이 피어 있는 일대의 터이기도 하다. 땅이기도 하다. 또 다른 경우는 지구 자체와 지자기 혹은 달이기도 하고 달이기도 하고 또는 늑대, 사슴, 돌고래이기도 하다. 100년 전쯤에 지구에 살았다는 인간도 있고 몇천 년 전 또는 빙하기에 살았다는 이도 있고 800명 정도의 영혼들이 한 사람인 양 한 단위로 있는 경우도 있고 한 번도 지구인으로 태어난 적이 없다는 영혼도 있다. 다른 행성의 4차원이나 5차원에 거주한다는 존재도 몇 광년 떨어진 별에 속한 자라고 소개하는 존재도 미래로부터 왔다는 존재도 있다. 그리고 인류가 익히 들어온 고대의 성형과 천사와 신도 등장하며 인류가 익히 들어온 고대의 성형과 천사와 신도 등장하며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양태의 존재도 나타난다. 밤하늘을 향해 열어놓은 천문대의 천정을 통해 무수한 별들의 신호가 도달하듯 전체 방위의 차원이 열린 것일까? 이렇듯 다양한 원천의 메시지가 IDT 형식으로 차원 간 텔레파시 형식으로 쏟아져 1990년대 이후로는 그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0년대 이후로는 그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사태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현상일까? 천문에 의하면 이런 기회는 대략 지구의 세차 운동에 따른 2160년과 26000년의 주기로 나타난다고 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마야인의 달력은 인류 역사의 종착점이라는 2012년 이전의 25년, 즉 1987년으로부터 본격적인 가속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마야인의 달력은 인류 역사의 종착점이라는 2012년 이전의 25년, 즉 1987년으로부터 본격적인 가속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1987년을 기점으로 하여 216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173년에 이르고 다시 216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2333년에 도달한다. 이는 고차원 세계로부터 왔을 천재의 아들이라는 환웅과 웅녀 사이에 혼혈로 태어난 당군이 고조선을 열었다는 연대가 아닌가. 그때도
모멘텀이 가해지는 전환점이기에 지구 밖으로부터의 문명 충격이 허용된 것일까? 그리고 창세기에 기록된 하느님의 아들들과 지구 여인들 사이에서 난 네필림 혼혈족 역시 같은 시기거나 그 이전 주기인 수메르 문명 초창기에 일어났던 사태인지 모른다. 아무튼 우리 주위를 스스로 둘러보고 이런 맥락에서 사추할 때, 생각해 볼 때 인류는 특별한 시간대에 들어선 것임에 틀림없다. 이제 유물론적 인간관의 낡은 개념들은 물질에 의한 판단한 인간의 낡은 개념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다차원적 우주 그림에서 제시되는 패러다임만이 지구와 인류를 구할 수 있으리라. 앞으로 기근이 닥친다. 그러나 그것은 식량이나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오는 기근이다라고 고대 이스라엘의 채널러 아모스는 외쳤다. 이에 비해 지금 쏟아지는 채널링의 폭우는 정보화 문명으로 진입한 인류에게 걸맞는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수천 년간의 종교가 실패로 판명되고 인류 문명이 지구 파괴의 성향을 드러낸 20세기 후반으로부터 다시 하늘이 열린 것이다.